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왜 사랑했던 사람과 등을 지게 되는 걸까요? 한때는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 눈빛만 봐도 웃음이 나던 그 사람과 왜 이제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어쩌면 결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사랑 하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현실이 매일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심함이 자라나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었던 그 착각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영상은 요즘 시대의 부부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혼의 충격적인 사유 7가지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헤어진 사람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고 애쓰고 있고 지쳐가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소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또 어떤 남성은 말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말을 붙였다가 싸움이 날까봐, 말을 안 했다가 왜 말이 없냐며 눈치를 주니까요. 제가 뭘 해도 불만이었고 결국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요즘 이혼은 단순히 외도, 폭력,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용한 파열음, 사소한 반복이 만든 깊은 감정의 균열이 결정적인 이별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함께 있는 척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감정일까요? 책임일까요? 함께하는 시간만 많다고 진짜 가까운 걸까요? 이혼이라는 말은 늘 낯설고 무겁지만 그 이면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지나치고 있던 감정, 놓치고 있던 작은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최근 부부들이 이혼하는 충격적인 7가지 이유는 단순한 사례 나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감정을 겪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이 영상을 보는 지금은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서로를 아껴주던 순간이 아직도 어딘가 남아있다면 이 영상이 그 기억을 꺼내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이혼의 진짜 이유 7가지 이야기 조용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혼 사유 1. 대화의 실종, 마음의 단절. 우린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대화는 고작 밥 먹었어? 그 한마디뿐이었죠. 한 부부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잠들기 전엔 꼭 손을 잡고 그날의 감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은 반복되고 감정은 식어가고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결국은 마음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졌던 것. 그녀는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말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걸까요? 이혼 사유 2.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침묵.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 얘기 또 해. 한 여성은 아이가 태어난 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남편은 경제활동을 이어갔고 점점 가정 안에서의 권력 차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듯 행동하기 시작했죠. 생활비를 줄 때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 자신의 피곤함은 강조하면서 아이와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태도. 그녀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결국 자신만 상처 입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보다 더 무서운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혼 사유 3. 사소함의 반복이 만든 무너짐. 그는 늘 휴대폰만 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응, 그래, 알았어. 그 세 단어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피곤하겠지, 스트레스가 많겠지.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관심한 반응은 그녀를 점점 공기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했어요. 내가 그냥 이 집의 가구가 된 것 같아요. 있는 듯 없는 듯, 무시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에요. 사랑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하게 무너지는 게 사랑입니다. 이혼 사유 4. 육아 갈등 함께인데 외로운.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한 엄마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중요한 일은 전부 엄마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졌습니다. 밤중 수유, 병원 진료, 학원 상담, 학교 행사까지. 남편은 그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라며 무관심했습니다. 혼자 부모가 된 기분.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난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가장 슬픈 비명이었습니다. 이혼 사유 5. 감정의 폭력 말로도 사람은 다칠 수 있다. 당신이 날 얼마나 바보로 보는지 알아? 그 말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어요. 이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화목했습니다. 남편은 외벌이의 안정적인 직장, 아내는 아이들과 잘 지내며 가정을 돌보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매일 말에 칼날이 오갔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것도 못해? 내가 바깥에서 일하는데 집에서 그 정도도 못 맞춰.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지금쯤은. 이런 말들이 누적되면서 그녀는 점점 자존감이 무너졌고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폭력은 손찌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충분히 사람은 부서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혼 사유 6. 신뢰의 균열 외도보다 아픈 거짓말. 그는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된 그 거짓말이 결국 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신뢰는 관계의 뿌리입니다. 사소한 일정 보고 동료와의 문자, 지출 내역. 한두 번의 거짓말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거짓은 점점 믿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말해줬으면 차라리 덜 아팠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매일 의심하고 추측해야 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아무리 사랑해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 7.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존중의 실종.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존중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유.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시간과 노력은 하찮게 취급했어요. 사랑은 말로, 존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녀는 눈물 없이 이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오래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7가지 이혼의 사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균열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실패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들림에 대한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대화가 사라졌던 어느 부부의 이야기. 우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소리 없는 냉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휴대폰을 보며 눈을 피했고 저녁엔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식사를 했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린 마주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보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된 것. 무언가 말하려 하면 또 왜 그래? 그 얘기 또야? 됐어, 말하지 마.
이런 반응이 돌아왔고 그녀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니까. 침묵이 평화를 지켜준다고 착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침묵은 서로를 더 멀게 만들었고 그 거리감은 결국 마음의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소파에서의 마지막 대화.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TV를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또 왜 그래 피곤하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얘기하고 싶어. 우리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리모컨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짜증과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게. 왜 이렇게 됐을까? 너는 불만만 많잖아.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왜 맨날 문제야, 왜?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구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갈 의지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존중을 잃은 사랑.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데 존중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말을 자주 끊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의견을 무시하면서도 끝에 꼭 이런 말을 붙였죠.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 배려라는 단어를 흉내낸 통제. 그녀는 하루하루 자신을 잃어갔고 결국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아니야. 웃지 않고 꿈도 없고 늘 긴장한 채 살아가는 여자. 남편 옆에 앉아있지만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이 된 여자.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 안엔 존중이라는 기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우는 이유엔 관심도 없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엔 조롱만 하면서 어떻게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침묵하는 남편의 눈물. 이혼을 결심한 날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떠날게. 그리고 이번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해. 나는 너무 오래 울었고 그때 당신은 고개조차 안 돌렸잖아.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고 남편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라는 생각을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떠났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별 후 남겨진 감정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끔 그와 보냈던 따뜻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결혼 첫날 밤, 첫 아이를 안았던 날, 함께 걷던 밤길. 그리고 가만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한마디만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그 한마디가 부족해서 그들의 사랑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혹시 누군가와 조용히 멀어지고 있진 않나요? 같이 있지만 외로운 관계 속에 있진 않나요? 말을 건네고 싶은데 그 말이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말로 시작되지만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말을 멈추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별을 막습니다. 수고했어. 힘들었겠다. 고마워. 괜찮아. 이 평범한 말 한마디가 어떤 부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희망이 되고 어떤 부부에겐 이혼을 막는 마지막 줄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많이 부족했어.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 우리 다시 얘기해볼래?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마음이 복잡하진 않나요?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고 있진 않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 7가지 이혼 사유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거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조용한 틈이었고 사소한 반복이었으며 미뤄두고 참아온 감정의 흔적이었죠. 사람들은 종종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혼은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고 마주보려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살아가기보다 벗어나는 것이 더 정직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지금도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 곁에 있는 내가 너무 오래 아프고 외로웠을 뿐이에요. 사랑했던 만큼 아팠고 버티려 했던 만큼 무너졌고 포기하기 전까지 수백 번을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회도 원망도 남지 않는다고. 이별이 아프지 않은 이유는 아픔을 지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담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편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내가 쓰던 머그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컵에 물을 따르며 말없이 식탁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으면 달라졌을까? 지금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진심은 늦은 후회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가르쳐주는 건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를 잃게 된다는 것. 결혼이라는 관계는 서로의 기대를 끝없이 확인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행동과 말로 증명해야 지속된다는 사실. 우리가 쉽게 했던 말들, 무심하게 던졌던 행동들이 어떤 사람에겐 오랫동안 남아 상처가 되고 거리가 되고 결국엔 단절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고 돌아서진 않았나요? 함께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 외로워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랑의 언어, 그리고 존중이라는 기본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들듯 작은 무관심도 큰 이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작은 배려가 큰 연결이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있는 사랑이 있나요? 당신이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괜찮아. 오늘 어땠어? 내가 있어 다행이야. 이 짧은 말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은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면 말하고 듣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본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건네보세요. 아마도 그 한마디가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 감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을 겪은 당신에게는 이 말 하나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화려한 성공담, 자극적인 고백, 아니면 누군가의 조용한 진심이 담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이 채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소리 없는 눈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감정,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삶이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꾼다는 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톡 건드렸나요?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놓치고 후회했던 순간,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를 더 아끼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면 당신은 이 채널의 진짜 시청자입니다. 이 채널은 숫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자극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한 위로를 선택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이 감동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됩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매주 한 편씩 당신의 삶에 작지만 따뜻한 울림을 전해드릴게요.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 혼자 있는 밤, 누군가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 이곳은 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이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연결이니까요. 우리는 그 연결을 믿고 지금도 이렇게 당신께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구독이라는 작은 응원을 남겨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에겐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며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